네, 안녕하십니까. 용주골 파란을 꿈꾸다 사업을 발표하게 된 파주시청에서 온 도시재생팀장 최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제목에 있는 파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란에는 저희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용주골 재생사업을 계획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가장 어울린 말을 찾게 된 게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세상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알이라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더 넓고 커다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용주골 사업과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찾아낸 말이 파란, 알을 깨다입니다. 그리고 또 용주골 하면 떠오르는 색이 있습니다. 뭔지 다 아시겠지만 붉은색입니다. 홍등가에서 유래된 붉은색. 정열이나 열정 같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나쁜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용주골은 더 이상 붉은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희망을 상징하는 색으로 기억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파주시 파주구에 위치한 용주골이 파란을 꿈꾸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왜 파주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용주골을 선택해야만 했는지부터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해나갈 일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도시재생의 첫 번째 대상지는 용주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주골은 파주시 중심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으나 6.25 종전 후 미군이 들어서면서 용주골 지역에 미군 클럽, 유흥가, 집창촌 등이 조성되면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급속한 성장을 이루다 80년대 미군 철수 후 쇠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파주읍은 파주시에서 13%의 인구가 거주하던 지역이 현재는 3.3%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주골 지역은 상가 230개소 중 80개소가 빈 공가입니다. 또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54%에 이릅니다.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84%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가난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그 시절 용주골은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절 달러를 벌어들이던 모습이 오명으로 남아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주시, 아니 대한민국은 용주골을 반드시 도시재생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주골의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역가치를 전환해서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저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주골이 꿈꾸는 세상에 대하여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60년대, 70년대 가장 번성하던 시절의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문제가 특화 콘텐츠로 변경되어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빈점포를 활용한 예술인 점포 등 청년 창업을 유도하고 젊은 활기를 마을에 불어넣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실현입니다. 예전에 번성하던 상가 번영회 등 모든 조직이 와해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설치, 협동조합 구성 등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세트장 활용, 지역 축제 개최 등 많은 곳에 알리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이 사업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한 것은 주민설명회였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 저는 좀 반대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또 헛된 희망을 주고 좌절을 주지 않을까. 어떠한 사업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머뭇거림이 있었지만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리고 1대1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사업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 다음 한 것은 추진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전문가, 예술가, 교수님들을 모아서 한 그룹을 만들고 행정지역 분야의 행정팀장들을 모으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위하여 사회경제 분야 위원들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모여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현장을 답사하며 계획들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수립된 계획 내용입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는 도로변을 60, 70년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서 복고풍의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순한 복고의 모습이 아니고 좀 세련되고 옛 정치를 느끼는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차량 중심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 이곳은 걷고 싶은 길로 조성을 하고 곳곳에 산지에 있는 빈 점포들은 소규모 공작소가 들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전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파주시 최초의 극장이 있던 연풍 극장자리는 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여 마을 주민들의 핵심 거점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마을에는 차량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니며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미니 광장을 만들어 지역 축제의 작은 거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 파주시가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용주골 주민들이 가진 피해의식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재생대학이나 그런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아닌 피해의식을 회복하고 힐링하고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교육을 통해 주민 참여형 축제를 만들고 자치활동에 기여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창작문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용주골의 지금 현 모습은 가보면 초라합니다. 예전 건물의 일부 건물은 겉모습만 리모델링하거나 광고물만 현대식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고 맞지 않는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60, 70년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단순한 복고의 회기가 아니라 좀 향수를 느끼고 대신 예전에 나무라든지 골재라든지 활용해서 세련된 모습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는 공예마을 협동조합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체험거리를 넣어서 새로운 창작 문화거리로 용주골의 가치를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관광인프라 개선입니다. 관광인프라 개선은 공용주차장을 조성해서 마을 진입 차량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파주역에 자전거 대여소를 만들어서 접근성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편익 제공과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파주시는 3개 분야로 나누어 12개 기관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먼저 주민 피해의식 회복 교육을 위하여 한국피해자협의회와 협의를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6070년대 거리로 재탄생하기 위하여 세트 제작을 맡고 있는 SBS ANT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빈점포에는 지금 파주시 생활협의회 52개소가 창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더 좋은 청년 창업을 유도하게 하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추가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홍보와 축제 등을 개최하는 KBS 미디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 수립 후 파주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각종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처음으로 도전한 것은 2015년 7월 경기도 넥스트 창조 오디션이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진 사유는 용주골 사업이 최초에는 용주골과 버버루 미시포 지역 집창존을 연계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사업 대상지가 나누어져 있어 사업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버버룹 지역과 용주골 지역을 분리하고 다시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국토교통부 샛들마을 조성사업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샛들마을 조성사업과 저희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며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제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특수상황지역에 있어 도시활력 증진사업 대상 시군이 안 됩니다. 응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의 공모를 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 행정자치부를 찾아갔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찾아가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을 들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찾아가서 부탁하고 매달린 끝에 사업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104억의 사업이 확정되면서 행자부에서는 파주시와 행자부의 공동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사업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 중에 있고 파주시는 투용자 심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명한 건 결과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와이드에 없던 주민자치 조직은 구성되고 있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야별 업무 협약은 사업 내실화를 위해 담당자 간의 세부 내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주골 파란을 꿈꾸다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파주시는 도시재생센터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의회 의원님들과 6개소의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주민자율 상생 협약 체결도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주제가 많이 나왔지만 젠틀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파주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행자 도로를 다 바꾸는 것에 있어서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차량을 전면 폐쇄하는 것에 대한 주민 동의, 건물 모습을 바꾸는 것에 대한 주민 동의,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파주시 관광코스의 연계 방안도 필요합니다. 파주시에는 1200만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파주시 내륙으로 들어오는 핵심 거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파주시 관광객 5%만 유치해도 생산 유발액은 517억 원이며 BC는 1.7로 분석됐습니다. 장기적으로 10%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란을 꿈꾸는 용주골이 알을 깨고 비상하는 그날까지 파주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